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헤드라인과 함께 이번 주 어떤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할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과 관련한 헤드라인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에너지 업종이 한 달 만에 최고의 하루를 보냈는데요. 이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듯이 지난주 금요일과 그리고 지난주 전체를 좀 보더라도 미국 증시가 다소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유독 좀 돋보였던 섹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에너지 업종이었는데요. 한 2.3% 정도 업종별 좀 흐름을 봤을 때는 상승을 하면서 이 오후장 들어서의 시장 전체의 낙폭을 좀 축소하는데도 에너지 업종이 그래도 좀 기여를 했다라고 지난주 금요일장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호재로 어떤 부분이 좀 작용을 했나라는 점을 좀 살펴봤더니요. 국제 유가가 결국은 상승한 점이 에너지 업종에 좀 힘이 됐습니다. 6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한 것이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업종들 가운데서도 가장 돋보이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이 그래프를 좀 보시더라도 최근에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좀 낮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이 빠듯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좀 샘솟으면서 국제유가는 2주 연속으로 좀 주간 상승세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렇게 이제 국제유가가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슐럼버거 SLB라고 티커가 나와 있죠. 아니면은 뭐 할리버튼과 같은 유전 장비 그리고 서비스 기업들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던 지난주 금요일의 흐름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뭐 시추 업체라든지 그리고 정제 업체 등의 섹터 전반이 좀 호조세를 띄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섹터 ETF XL이라는 티커로 저희도 좀 잘 알고 있죠. 이 ETF도 2.15% 상승하면서 한 달 만에 최고의 하루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에너지 업종의 반등 지속 여부는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러시아 쪽에서의 감사는 공급 측면에 좀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요. 미국을 비롯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수요 쪽에 좀 잠재적인 악재로 시장에서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에 에너지 업종이 좀 호조세를 띄었는데요. 어떤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할까? 작년에 스타였던 에너지주 시장의 밸류 부담 속에서 앞으로 좀 돋보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에너지주가 참 좀 각광을 받았던 한 해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견고했던 수요 측면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발발에 따른 공급 차질의 이 호재도 또 시장에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 작년 내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올해는 좀 다른 모습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에너지주 ETF XLE가 약 한 4% 정도 올해 좀 하락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약 한 15% 넘는 상승세를 띈 것에 비한다면 굉장히 부진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에도 흐름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봤더니요. 2분기에도 국제유가가 10% 정도 하락을 했고 천연가스가 27% 정도 하락을 하면서 관련된 원자재 가격이 지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에너지 업종은 부진한 흐름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지난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이제 본격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좀 경계를 해야 한다라는 요소를 세 가지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공급 측면입니다. 감산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국제유가도 좀 지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원유 재고도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수치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좀 호재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공급 측면에서의 불안감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사우디에서의 생산이 줄어들고는 있지만은 딴 데서의 생산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요. 5월과 6월 달의 생산량이 지난 2018년 이후에 최대치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생각만큼 빠듯하지는 않을 수가 있다. 이 부분을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아직까지 원유 시장에 대해서 좀 경계론을 펼칠 수밖에 없는 요소 매크로 측면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또 추가 금리 인상과도 결부가 돼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긴축과 그리고 또 추가 긴축이 이뤄지게 되면 달러 강세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원자재 시장에는 당연히 좀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점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밸류에이션인데요. 올해의 주가 부진으로 불구하고요. 시장의 눈높이가 높은 편이다.
어떤 얘기가 되냐면요. 지난해를 저희가 겪으면서 놀라운 좀 인플레이션도 경험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고유가에 익숙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인 측면에 대비해서는 뭐 정유주라든지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 밸류에서는 여전히 좀 높게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여전히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 저희가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뭐 유전 서비스라든지 이런 일부 세부 업종으로 좀 선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고용 둔화에도 불구하고 추가 금리 인상이 확실해 보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측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가 예상치를 좀 하회를 하는 어떻게 본다면은 시장에서 바라는 노동시장에 좀 냉각이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이 시장에는 좀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 이유가 여전히 핫한 고용시장이다라는 해석에 시장이 좀 집중한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세부 지표를 좀 따져봤을 때도 임금 상승세가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실업률이 낮게 또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고용지표 발표 후에도 추가 금리 인상 예상을 더욱더 올린다라는 해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연준 주요 인사들도 관련된 좀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최근에도 밝힌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서 또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회귀해서 이런 트렌드가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크게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7월 금리 인상은 어떻게 본다면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는 좀 불확실한 그런 상황인데 관련해서 B&I 멜론 같은 기관에서는 서비스 인플레이션과 직결되고 있는 임금 추이가 관건이다라는 또 분석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탐구를 해봐야 될까요? 물음을 던져봤습니다. 끝나지 않은 금리 인상, 그렇다면 예상되는 머니 무브가 어떤 점이 있을까?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예상이 좀 높아지면서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미국의 단기금리죠. 2년물 국채금리가 무려 16년 만에 최고치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예상되는 머니 무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이렇게 국채금리가 오르는 만큼 채권이 좀 각광을 받을 수가 있겠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확정금리를 지급한다는 매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채권 시장의 무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향후에 금리가 하락한다라고 보여진다면 어떤 이 채권의 또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본 차익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UBS 같은 기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대비해서 자신들의 채권을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방어하는데도 이 채권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라고 분석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머니무브 두 번째는 국가 간의 머니무브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실질금리가 뭐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 대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외국인 자금들이 미국 쪽으로 쏠릴 가능성, 미국으로의 자본 유입이 될 가능성,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자본이 좀 유출될 가능성을 저희가 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머니무브, 증시 내에서의 저희가 이동을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금리가 오른다, 뭐 당연히 성장주에는 악재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관련해서도 마켓워치에서 최근에 좀 흥미로운 기사를 냈더라고요. 주요 투자자들의 뉴스레터를 추적해서 추천 업종을 좀 제시를 해봤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요, 단 한 곳에서만 추천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곳에서도 추천을 하는 그런 문구가 뉴스레터에서 나오지가 않았다라고 합니다. 대신에 뭐 3M이라든지 페덱스 그리고 화이자 같은 기업들이 무려 4개의 뉴스레터에서 추천하는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하고요. 이 밖에도 뭐 애플은 있었지만은 CVS 헬스, JP모건, 모건스탠리 같은 금융주, 그리고 메르트로닉 같은 의료기기 업체에 대해서 3곳에서 이 뉴스레터 추천 그런 문구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즉 금융주와 BIT주에 대해서 최근에 또 시장의 추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까지 추가 금리 인상 예상과 결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과 관련 헤드라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의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을 했죠. 결국은 규제 이슈 1달러 기대감에 8% 급등을 했다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알리바바의 주가가 8%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규제 이슈가 1달러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 산하의 핀테크 그룹이죠. 이제 엔트그룹에 대해서 9.84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말 정도 이후에 이루어졌었던 조사가 이제는 종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올라갔고요. 참고로 중국 당국 같은 경우에는 엔트그룹이 기업 가버넌스라든지 그리고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을 좀 어겼으며 라이선스 없이 은행과 보험업을 영위해 왔다라고 좀 주장을 하면서 조사를 펼쳐온 바가 있었습니다. 이날 그리고 알리바바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호재도 좀 작용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 AI 플랫폼입니다. 이 영상을,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이라고 하는데 통이 완시앙이라고 불리는 이 플랫폼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 알리바바도 AI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호재로 작용했던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부분이 궁금할까요? 당연한 좀 물음이 될 것 같은데 규제 이슈가 이제 끝났을 것이냐? 그러면서 알리바바의 주가가 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과거를 좀 복기를 해본다면요. 알리바바의 주가가 지난 2020년 10월만 하더라도 무려 320달러에 육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바로 규제 이슈 탓에 엔트그룹이 IPO가 좀 중단이 되고 그리고 광범위한 조사가 시작됐던 그런 시점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쭈루룩 좀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그때와 대비를 해서는 주가가 무려 3.5분의 1 정도 좀 토막이 난 그런 상태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규제 이슈가 좀 일단락됐다? 당연히 좀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일만 할 것 같습니다. 역시 몇 가지 요소를 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알리바바의 포워드 PER이 지금 10배 내외로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피어 대비해서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스트리트 인사이더라는 웹사이트에서 집계를 하기로는 지금 알리바바에 대해서 여전히 매수 의견이 34개로 가장 많았고요. 중립 의견 단 6개, 그리고 매도 의견 2개밖에 없으면서 시장에서는 좀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벤치마크라는 기관에서도 최근에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제시를 했는데요. 기업의 조직 재편 등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리스크 대비한 보상이 양호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또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이 규제 이슈가 좀 잇따랐던 것을 분명히 좀 호재로 받아들일만 하다. 하지만은 저희가 또 경계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체적인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저희가 또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 2분기에 알리바바의 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이 역성장을 했던 그런 기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첫 분기 매출의 감소세 이후에도 4분기 연속으로 지금 YOY 기준으로 매출이 좀 역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이다라는 점을 좀 소구력을 더 있게 만들 만한 펀더멘털이 지탱되는 모습 역시도 알리바바와 관련해서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